네, 안녕하세요. 하이예빈이 대표원장 애실레박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명도예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곧 3학년이 될 우리 불어과 제자를 데리고 명덕예고의 하루 일과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네, 저는 지금 명덕외국어 고등학교 33기 2학년에 재학 중인 프랑스어과 홍다영입니다. 자, 명덕예고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한번 쭉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저희 명덕외국어 고등학교는 기숙사생과 비기숙사생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현재 비기숙사생을 하고 있어서 7시 40분까지 학교에 등교한 후 하루 수업을 듣고 4시쯤에 하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숙사생 친구들은 6시 반에 기상을 하고 똑같이 7시 40분까지 학교에 등교를 해서 수업을 듣고 이제 면학실이라는 곳에 가서 자율학습을 11시 10분까지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비기숙사생 같은 경우는 한 학기마다 이렇게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네. 그 6개월마다 기숙사를 들어갈지 비기숙사생을 할지 선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중간에 마음을 바꾸거나 할 수는 있어요?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비기숙사생을 하게 되면 다음 학기에는 기숙사를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페널티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 비기숙사생 같은 경우는 면학실을 못 쓰는? 네. 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일반고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위의 친구들을 들어봤을 때 일반고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외국어 고등학교다 보니까 전공어 실수가 큰 게 가장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저희 2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프랑스어 수업이 일주일에 7번, 8번 정도가 있어서 일반고랑은 그 수업 실수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불어과를 영불과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럼 불어과에서 이제 그러면 1학년 때는 영어과랑 불어과랑 같이 불어를 경쟁을 하는 건가요? 네, 1학년 때는 같은 과목으로 경쟁을 하고 2학년 때는 이제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어과 아이들의 성적이 더 높기도 하나요? 불어 성적이 어때요? 그거는 이제 각 기수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영어과랑 불어과랑 비등비등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1등급, 2등급이 영어과랑 불어과가 네. 비슷비슷했다. 자, 그러면 전공어 수업은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해요? 전공어 수업은 이것도 이제 2학년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그리고 프랑스어 회화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이제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은 한국어 선생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프랑스어를 독해하고 작문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화에서는 한국어 선생님께서 회화하는 수업이랑 문법 수업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께서 또 회화 수업과 수행평가를 진행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제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명거예고 Q&A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선행학습은 얼마나 하고 가야 되냐, 외국어 또는 다른 과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다른 과목 중에서 저는 수학은 무조건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교에 들어가면 저희가 외국어 고등학교지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행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가장 고민이 되실 전공어 같은 부분에서는 일단 합격을 하고 12월부터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명덕외고만의 차별화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제가 1학년 때는 명품 강의라고 서울대나 고려대에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저희의 진로에 맞는 수업을 해주시는 그런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2학년 때는 서울대를 한정으로 교수님을 초청해서 저희가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학교 과제나 그런 시험 준비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고? 일단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면 기말고사 때 수행평가가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실제로 작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친구와 함께 수행평가 개수를 세어봤더니 26개가 나온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둘 수 있는 건 미리미리 해놓으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좀 미리 할 수 있는 과제일까요? 예를 들어서 원어민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미리미리 주제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자기가 말하기 연습을 하거나 그 글을 써놓고 그걸 암기하는 방식으로 미리 대비를 해놓을 수 있고요. 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좀 자기의 진로와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보고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면 그거를 선생님이 주시는 그런 주제에 맞춰서 미리미리 낼 수 있겠죠. 뭐 학교 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혹은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있나요? 저희 프랑스어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제 일본어과나 중국어과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며칠 전에는 이제 일본어과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와서 서로 문화 교류나 그런 언어 교류를 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실제로 어때요? 정말 피 터지게 살벌할까? 네, 시험 기간에는 그런 날이 자주 있긴 한데 평소에는 저희도 막 전자칠판으로 아이돌 영상 틀어놓고 막 감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만큼 그런 딱딱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들, 동아리 소개도 한번 좀 해주시고, 동아리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랑 마찬가지로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경영이나 방송부, 댄스부, 뭐 밴드부, 학술 동아리 이런 게 정말 많고요. 일단 저는 제 동아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경제경영의 레세페레라는 동아리 소속인데요. 저희 경제경영 동아리에서는 마케팅이나 뭐 창업 같은 주제를 선정해서 그걸로 보고서를 쓰거나 실제 활동을 하고 강사분을 초청해서 저희가 수업을 듣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관계는 어때요?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씩, 직속? 저희 학교는 이제 직속 제도라는 게 있어서 뭐 아래 제가 33기인데 만약에 34기가 들어왔으면 한 33기 한 명, 34기 한 명 이렇게 직속 선배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학생 후배분들께 좀 더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많아서 좀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속을 고르는 기준이 선배가 후배를 고르나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는 좀 공정하게 랜덤으로 이렇게 돌리긴 합니다. 그거 너무 안 맞으면 어떡해? 그냥 안 맞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좀 감안하고 살아야죠. 자, 이제 2학년에 한 중간을 달렸나요? 넘어갔죠. 넘어갔죠? 자, 가장 힘들었던 순간. 와, 진짜 자퇴마렵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고사 때 수행평가가 진짜 왕창 쏟아질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진짜 공부도 해야 되고 수행도 쳐내야 되는데 그게 겹치는 날이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인간관계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성격이 안 좋아진 건 명덕 때문이다 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안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그때마다 배려를 해야 되는데 좀 시험 기간이랑 수행평가 기간이 겹치면 서로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배려를 하면서 살아야죠. 본인도 싸운 적 있어요? 저는 제가 싸운 건 아닌데 제가 1학년 1학기 때 있던 기숙사 룸메들 사이에 약간 다툼이 있어서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럼 명덕 외고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점? 가장 좋은 점은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방식이 너무 좋으세요. 일단 저희가 등록금이 많이 비싸기도 하고 선생님들 월급도 그만큼 높으시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약간 저희가 EBS나 그런 강사분들 강연을 보는 것처럼 정말 매번 매시간 수업을 해주셔가지고 자료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애슐리 쌤과 처음 만났었던 때가 기억나신가요? 전 정말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래서 제가 중3 딱 7월 19일이었나요? 그런 것까지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무서워요. 딱 저는 정말 제가 면접 학원에 다니게 될 것도 생각을 못했고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를 지망하게 될 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집에 딱 갔는데 부모님께서 너 면접 학원 등록했으니까 지금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전 이거 정말 처음 듣는 얘긴데?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막상 이렇게 갔는데 막 엄청나게 좀 반듯한 모범생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혼자 막 나는 명덕외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러면서 앉아있으니까 제가 거기 누가 앉아있었는데 반듯한 애들이라고 얘기하지? 내가 기억나는 건 서진이. 그죠. 또 누가 있었지? 나연이랑 세진이랑 나연이, 세진이 또. 나연이가 반듯? 아니 그래도 나름 약간 그때는 긴장하고 앉아있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외고를 지망한 적 없더니 거의 끌려가다시피 그죠. 온 거네요. 그래서 돈을 냈으니까 환불을 받을 순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이러셔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자, 그러면 첫인상과 첫 번째 수업 혹시 기억나요? 첫 번째 수업은 살짝 자기소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선생님이 아직도 놀리시는 건데 제가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딱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그 자기소개 하기 전까지 중학교 때는 정말 발표를 한다 하면 내가 무조건 PPT 만들겠다, 자료조사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엄청 꺼려하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소개를 하려니까 입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그 진동이 다 느껴져가지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첫인상이 정말 완전 차도녀? 아, 진짜 너무 예쁘신데 너무 차갑게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소서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었던 것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학교를 준비하고자 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진로 자체가 좀 뇌가 맞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파티시에어가 꿈이라고. 맞아. 실제로 제가 특성화고를 준비하려고 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파티시에를 당당하게 진로랍시고 쓰고 갔는데 선생님이 좀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그걸 뭐 다국적 디저트 기업의 CEO로 바꿔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진로의 길을 잡고 자소서를 잘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현재 본인의 진로는 뭐예요? 경영은 어림도 없죠. 경영 동아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1학년 때 약간 소망으로 들어갔던 거고 이제 현재는 좀 마케팅은 그대로 유지하되 어문학 쪽으로 좀 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면접 준비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억나세요? 면접 준비는 이게 또 초반에는 책 같은 거를 7개 숙제로 시키신 다음에 교실에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서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이었고 이제 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모의 면접에서도 자기가 쓴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뽑고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모의 면접을 했었죠. 그때 첫 번째 받았었던 점수 기억나시나요? 근데 저 처음에는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6점? 6점? 15점 만점 아니에요? 근데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때 3점인가 2점을 맞고 그때 제가 이렇게 돈을 내고 학원에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완전 자소서 한 줄마다 질문을 이렇게 2-3개씩 뽑아가지고 간 다음에 그 후에 바로 만점을 받았죠. 자, 그럼 선생님과 수업하면서 이 부분 가장 도움 받았고 이 부분 정말 좋았다. 일단은 그 모의 면접에서 피드백을 주신 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 15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점수를 받고 이제 각 조교 선생님과 애슐리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면접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뭐 미리 적어놓은 거에는 적어서 보내준 거에는 선생님의 살기가 느껴진다 뭐 이런 게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약간 선생님과 완전 친해지기 전 얘긴데요. 처음에 모의 면접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좀 저는 약간 웃으시면서 좀 편하게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완전 딱딱하게 무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살기를 느꼈다. 어때요? 실전 면접의 난이도와 우리 모의 면접의 난이도를 10점 만점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모의 면접이 훨씬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모의 면접은 되게 수차례 진행하기도 했고 그 실제 면접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 보니까 실제 면접이 좀 더 쉽게 느껴졌던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자면 저는 모의 면접이 한 8, 9점 사이일 것 같고 실제 면접은 그래도 한 6, 7점 정도라고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조언이 있었다면?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질문을 받는 그 시간에서 그 투표하는 만장일치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투표가 있으면 그 어떤 투표가 가장 효율적일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받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그때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도 전부 다 만장일치로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가장 민주적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만장일치로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소수자의 의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변도 함께 그 면접 답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라도 받을 꼬리 질문을 예상해서 방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혹시 뭐 꿀팁, 조언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면접에서 너무 떨면 떨지 말라고 해줬던 거나. 일단 저는 청심환. 정말 청심환은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실제 면접 날이랑 그 직접 면접 수업 때 청심환을 먹고 면접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정말 정리가 완전 잘 돼서 청심환을 먹으면 좀 떨림도 줄어들고 면접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심환은 실제로 좀 효과를 보는 친구도 있고 오히려 졸려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주 전부터 청심환을 한 액체짜리를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씩 하면서 임상 실험을 본인한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듣는 친구가 있는 반면 너무 졸려서 또 못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스스로 해보면서, 그리고 저는 너무 떨리지 않으면 그닥 먹는 거는 추천은 하진 않아요. 근데 달달달달 떠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그다음에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었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일단 면접에서는 인사를 정말 강조하셨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또 면접이 끝나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를 할 때도 이제 의자를 다 집어넣고 옆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를 하라라고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 면접에서 너무 긴장을 해서 이제 의자를 넣는 동시에 감사합니다를 해버려가지고 총 4번의 감사합니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4번이나 했어요? 네. 근데 뭐 인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그죠. 같아요. 또 이제 자소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를 구체적이고 좀 독특한 걸로 잡는 거에 좀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진로 부분에서 더 구체적인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책이나 이런 거 썼을 때 뭐 어떤 질문 굉장히 어려웠다 뭐 이런 것들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실제 면접에서는 책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았는데요. 모의 면접 때 책의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하지 못하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소서에 책을 쓰실 거라면 그 책을 정말 한 2-3번은 읽은 다음에 자소서에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학원 면접학원 다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위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과 선생님에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애슐리 선생님은 공과 사의 구분이 정말 명확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면접 학원 선생님이실 때는 정말 완전 딱딱한 분위기로, 제가 아까 살기를 느꼈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정숙한 분위기에서 딱딱딱 피드백 해주시고 면접 질문하시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시고요. 사에선 정말 완전 그 차갑게 생기신 것과 달리 완전 말랑말랑하고 귀엽게 그렇게 대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면접학원 다닌 친구들한테서 들은 건데, 이제 다른 면접학원 선생님들은 면접을 못하면 애들이 좀 쪼이기 위해서 약간 좀 거친 말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애슐리 선생님께서는 그런 거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격려의 말과 피드백 부분에선 약간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그 다른 선생님과 비교해서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선생님으로서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찔리는데 오늘 되게 거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조금 찔리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겪어보니까. 근데 나는 반대로 이제 다영이가 좀 기억에 남는 게 1차 때 애가 이렇게 말이 있는 애 많은 애인지 몰랐는데 1차 때 선생님 갑자기 불어까 넣을까요? 어디까 넣을까 하면서 미친 듯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었던. 제가 그때 담임 선생님과 이거 1차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경쟁률이 너무 높다. 지금 내가 이 성적에 받았는데 넣으면 떨어질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제가 딱 엄마한테도 전화를 걸고 막 담임 선생님이랑 30분 동안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내실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생님 혹시 그 작년 한 근 5년치의 데이터를 봤을 때 몇 점까지가 이제 몇 점 커트로 그 1차가 결정이 될 것 같냐라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30분 동안 상의를 하다가 했어요? 그게 제가 2번을 걸어가지고 합치면 30분 정도. 근데 그때 몇 다시 몇에 뭐가 있었죠? 제가 2-1인가? 2-1 국어가 B가 있어가지고 전 그냥 넣으라고 했었을 텐데 분명히. 그쵸?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바꿀까 하다가 결국에는 그대로 넣었는데 딱 제 위에서 끊겨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불어가가 좀 세긴 했죠. 그쵸?
쌤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무조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는 발표를 일절 하지 않았던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경험도 되게 적었고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무조건 광탈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이나 혹은 동아리 면접 혹은 학교 수행평가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나요? 어때요? 정말 일단은 3월 달에는 실제 면접과 기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동아리 면접을 볼 때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그때도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선생님과 함께 배운 그런 면접 스킬을 바탕으로 제가 아무 말이나 해대가지고 붙었죠. 지금 이제 아이들이 3주 이렇게 남았어요. 저는 지금 딱 이 3주 남았을 때 이 불안함을 갖고 있는 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애슐리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 열심히 따라왔다면 무조건 붙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엄청나게 떨던 저 같은 아이도 이렇게 단번에 탁 붙었으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덕이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제 마지막 이 기간 동안 이제 면접도 면접이지만 다른 부분들 좀 뭐를 준비해서 오면 더 좋을 것 같다 또는 뭐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명덕외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런 상은 무엇인 것 같냐? 일단 어느 선생님께서 면접을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아까 선생님이 강조하신 인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정말 큰 목소리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인성 같은 영역에서도 자소서에 쓴 거를 바탕으로 꼭 인성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고 자소서를 정말 암기하듯이 외워야 돼요. 거기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되게 많이 뽑아와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다 외우고 꼭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붙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35기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업을 들을까 아니 근데 뭐 파이널에서 거기긴 한데 뭐 들을까 말까 내년에 고민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이 수업의 선택의 기준 이게 가능하면 들으세요. 이게 불가능하면 듣지 마세요. 일단 그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감당하실 수 있으면 들으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혼자 준비를 하거나 일단 한번 간 보듯이 한 2차시 정도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명덕 외고를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명덕 분들에게 외고. 이런 친구들은 오면 성공한다. 이런 친구들은 자퇴한다. 사실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말이 지금 받는 수업 양이나 학원에서 주는 숙제 양을 다 쳐낼 수 있는 학생이면 무조건 오는 게 좋다. 이고 그거를 전부 다 미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지금 완전 막 인스타, 쇼츠 이런 것만 엄청나게 보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정말 비추합니다. 차라리 일반고 가서 내신을 따는 게 낫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 한마디 좀 멋들어지게. 못 들어지게. 알겠어. 멋들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지금까지 면접 준비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꼭 35기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3이지만 제가 연락하면 무조건 다 답장을 해드릴 테니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안녕.